도내 저녁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급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릉 지역에 강풍과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태풍급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 해일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위력적인 장맛비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도시 공원으로 지정에만 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도내에서 축구장 600개의 면적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고 300mm에 달하는 장맛비가 동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물폭탄에 경포 호수가 넘치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가 내부에 물이 가득합니다. 수선집 주인이 급하게 손님들의 옷을 테이블 위로 옮겨두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화분은 다 깨졌고 흙탕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이 쓰레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갖고 여기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이 여기까지 여기 물이 가득 찼잖아요 지금. 모두가 올라가요. 그 차가 물에 다 담겨갖고 몇 대가 고장나고 이랬거든요. 차들이 반쯤 빗물에 잠겨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줄줄이 서 있는 차 때문에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도로 옆 농장은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모를 이양을 하고 나머지가 깊은 자리는 거의 다가 많이 잠겼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작 벼가 아마 좀 심각한 상태인데 물이 빠지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된 폭우에 경포호수도 넘쳤습니다. 경포호수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빗물에 호수물이 넘치면서 산책로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오후 4시 기준 200여 밀리미터. 이 비로 강릉 지역 19개 도로가 물에 잠겼고 토사 유출 등 모두 16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도 세찼지만 바람도 거셌습니다. 호우경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20m의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번 비는 7월 1일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장맛비에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소형 태풍급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 해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위력적인 장맛비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칩니다. 어선들이 정박한 항구 안으로도 파도가 들이칩니다. 건물 옥상에 있던 대형 구조물은 강한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오니까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저 못 봤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지금 저 못 들었어요. 여기 하도 그래갖고 내려와 보니까 저 정리하러 내려와 보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미아원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쿵소리 나니까 이제. 30일 오전 9시 30분쯤 강릉 지역에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설악산 미시령에서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32.2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때 바람이 평균 초속 15m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위력을 짐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곳 해안도로까지 파도가 덮쳤습니다. 일부 구간은 차량과 바람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이렇듯 강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원인은 강하게 발달한 온대성 저기압 때문. 전문가들은 여름철 흔히 일어나는 기상현상에 지형적인 원인이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기압이 낮아 바람도 강해졌다는 겁니다.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철이지만 비가 모질했던 서울, 강원도 동해안 지방 등에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일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산사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마다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릉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 2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강릉 소방서는 30일 오전 10시쯤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모두 초선 의원들로 선출되는 등 도의회 구성이 새로워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후반기 강원도의회의 과제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원주 출신 재선의 곽도영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여당목 제1부의장에는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5개 상임위원장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체 도의원 46명 중에 35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제2부의장에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철원 출신 최재현 의원을 결정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내정된 곽도영 의원은 강한 도의회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좀 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하여튼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강원도의회가 좀 선도를 해보겠다 이런. 후반기 강원도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분열의 역할입니다. 도의회는 전반기 레고랜드와 세계 불꽃축제 등 논란이 거듭되는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강원도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관련 예산안이나 조례가 보류된 적은 있지만 결국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비판했고 후반기 도의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당 일색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편향된 그런 도의회지만 그 본연의 도의회가 갖고 있는 감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감시 역량과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도의회가 후반기엔 돼야 되겠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강원 경제와 위기에 놓인 남북교류 사업은 강원도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원도가 일자리 만들기와 소비 촉진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승인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공식적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공원용으로 지정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조성은 하지 않은 부지들이 7월부터 공원부지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의 피해 등을 이유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도내에는 축구장 600개에 달하는 녹지 공간에 다른 용도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도심 속 녹지입니다. 이 일대 33만여 제곱미터는 수십 년 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7월 해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아파트 건설사의 부지 활용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시행사가 선정됐는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앞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시 예산이 한 970억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전체 면적 중에 한 20%를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내에서 해제되는 공원 부지는 전체 36곳, 49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부지는 이 같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여의치 않아 지자체가 부지를 사들여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원주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포함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공원부지 14곳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 원, 동해시는 7곳에 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공원부지 3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 예산의 최대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공원 부지 개발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도시공원 해제 대상 가운데에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일부 구역의 매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그게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해제는 전국적 사안인 만큼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공원 부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지역 상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공공과 개인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로 인근 상중도의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상중도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1년 동안 진행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변경 조성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상중도 개발은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개발 수립 방향을 공공부지와 사유지 지역을 공익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 공공용역과 개인이 상생해 개발되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여름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여름 축제에 이어서 지역 대표 가을 축제인 평창 효석문화제와 백일홍 축제까지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름과 가을 축제가 모두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이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이러다가 겨울 축제까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여름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열렸던 평창군 대화면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을 뿌렸던 물대포가 지금은 공원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축제 현수막이 붙은 트랙터도 멈춰서 있습니다. 엔조이 썸머를 슬로건으로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던 평창 더위사냥 축제. 2013년부터 매년 열렸던 축제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축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창 효성문화제와 백일홍 축제 등 평창 대표 가을 축제 역시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축제로 방문객 140만 명을 유치하고 78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을 전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약 축제 기간 중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발생한다면 평창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쓰지 못한 축제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축제를 모두 접어야 하는 위원회는 허탈할 뿐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번 10일까지 다 거의 90% 이상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면민들, 지역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하지만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되다 보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상인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에 이러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아예 뚝 끊길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휴가철하고 축제 때가 제일 성수기죠. 좀 많이 안 좋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니까 저희도 많이 안 좋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한몫을 했던 축제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등 겨울축제의 정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7월 31일부터 사흘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13회 양구 배꼽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는 30일 임시총회를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라 체험 위주인 배꼽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예산을 지역 기반 시설 정비와 개별 관광객 유치, 농산물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광객이 지역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청은 30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대학 전 총장 등 교수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2018년 154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평가 이후 일괄 자퇴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입학에는 교수들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입학 후 자퇴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허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교수들에게 전달해 교비 9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이만희 전 강원도 녹색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임원추진위원회는 김길수 전 사장의 사직에 따른 후임 사장 공개 모집과 인사 절차를 갖고 이만희 녹색국장을 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랜 공직 경험과 현안 대응 능력이 뛰어난 행정 전문가인 이만희 사장이 알펜시아 매각과 경영 정상화 등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는 이만희 사장은 원주 출신으로 원주시 부시장과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강원도 녹색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은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7월의 첫날에도 영동 지역에는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